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오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 열렸죠.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뒤에 이 부회장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하고 고개를 숙였는데요.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벌닷컴 정선섭 대표 연결해서 이번 선고의 의미 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게 집행유예 예상도 많았는데 네. 이게 징역형 실형 예상하셨습니까? 사람들의 저희가 이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좀 과하다는 사람도 있고 네. 그렇지 않다는 입장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과하다는 그 입장을 표명한 사람들은 이 부회장이 차지하는 경제 비중 예. 그리고 동정론이 좀 있는 것 같고 반대 입장은 뇌물죄가 우리가 보통 50억이나 5억이 이상이 되면 5년 이상 무기징역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 예. 이런 얘기인데 재판부의 결론이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적인 것은 이제 최서은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적용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예. 말 세 마리. 이게 예. 이제 뇌물로 인정을 이제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로서도 집행유예를 내리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도 이 실형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법의 형평으로 보면 예. 당연히 이거는 실형이 맞는 거겠죠. 네네. 그러나 이제 다른 주변 정황으로 볼 때 예. 실형을 했을 때 좀 문제도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거죠. 예, 예. 자,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었고요. 네네. 자,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뇌물 액수 자체가 네. 그때는 이제 말 세 마리를 받은 게 아니고 사용만 했다. 이렇게 좀 인정이 됐던 거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바뀐 거고 대법원에서 이제 파기환송 한 데 따른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을 세 마리를 준 거다 이렇게 인정한 건데 그러면은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2심에서 이제 집행유예를 내릴 때 1심은 좀 달랐습니다만은 2심 항소심에서 이제 36억 원 정도만 인정을 했잖아요. 예. 이제 말 이런 건 다 제외하고 네. 그랬었는데 결국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뇌물의 핵심인데 예. 보면 승마용 말을 구입하는 대가, 사용 처분권 이게 이제 한 34억 정도 되고 또 이제 한국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인가 그런 데 지원하는데 한 16억 정도를 포함해서 이제 그때보다 50억 원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됐죠. 예. 결국 금액면으로 볼 때 86억 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5년 이상의 형량이 맞는 거라고 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감안되어서 아마 절반인 실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유예 예상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사내 준법 감시제도 재정비 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서 가동했다 이런 부분 때문이었는데.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재판부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실제로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봐야 되겠죠? 이게 사내 준법 감시 기구가 설치된 것이 항소심에서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활동 내역을 평가할 수 있다. 네. 이래서 사실상 논란이 좀 있었죠. 예. 이게 형량을 줄여주기 위한 무슨 어떤 사인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판결 결과를 보면 이 준법 감시 제도 감시위원회 이것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라고 봐요, 저는.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재판부에서는, 감시위가,
준법감 시위가 실제로 실효성이 충족하지 못했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이 전문심리위원이 3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기준이 3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조직의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불법 비리에 대한 선제적 방지, 뭐 위법 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 이 3가지를 평가를 했는데 2사람은 부정적인 것, 1사람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형 기준상 5년 이상인데 절반으로 된 것은 어느 정도 준법감 시위의 이 어떤 평가를 좀 넣은 게 아닌가. 그렇게는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재판부가 이제 선고하면서 이 부장에게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이 부장은 뭐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하고 싶습니까? 아니 뭐 특별히 할 말이 있겠습니까? 본인이 굉장히 허탈하겠죠. 그동안 2017년부터 무려 3년 동안이나 이 국정농단 문제로 본인이 재판을 받아왔잖아요. 또 구속됐다가 풀려났다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그 과거도 회상될 것이고 아마도 뭐 어떤 말을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그런 심정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요. 1심에서 구속됐을 때라면 뭐 어떤 게 달라진 것으로 좀 보십니까? 달라진 것은 아니고 그때는 이제 5년형을 받아서 이제 구속이 됐었는데 1년 있다가 2017년 2월 달인가요? 그때 이제 그 1심이 있었고 그 2심이 확정돼서 집행유예가 될 때까지 한 1년 걸렸어요. 나와서 다시 이번에 이제 2년 6개월을 받아서 남은 형량이 이제 1년 반인데 또 뭐 그때랑은 뭐 구속된다는 건 뭐 차이점이 없죠. 자, 이제 지난해 1년간 코로나. 이 와중에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이른바 어닝 서프라이즈. 30조. 이런 이제 실적을 달성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여러 가지로 지금 국내외 시장 환경에 대해서 우려도 사실은 많이 있는데. 이번 이 부회장 실형 판결이 영향을 끼칠까요? 영향이 그렇게 과도하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그 삼성이 차지하는 한국 내의 경제 비중으로 볼 때 조금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는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오너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이제 불거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속된 이후에 삼성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어제 주식시장에도 선반영됐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경제계에 대한 외부의 이미지도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악영향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삼성이 가지고 있던 이 오너 리스크가 해소되는 어떤 국면에 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만약에 어제 실형 선고가 아니고 집행유예 됐다. 그랬다면 어제 시장 반응, 특히 어제 증시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삼성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다 하락했는데 또 코스피도 사실은 떨어졌고요. 어떻게 됐을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그 판결이 그렇게 났을 경우에는 어저께처럼 그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룹 내의 계열사들이 상당수가 핵심 계열사들이 실적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번에 이런 선고 나오기 전에도 사실은 이제 워낙 우리 주식시장이 과열됐다는 얘기가 많았었고 그래서 한번 조정 기간 거치지 않겠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이제 이 부회장 이제 실형 선고로 그냥 일종의 조정을 거치는 셈이 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주식시장이라는 건 항상 투자와 투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거품이라는 게 있고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런 과정을 겪는데 아마 제대로 제자리를 장기적으로 보면 찾아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은 과다하게 거품이 일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가 하면 앞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은 과거에 지형적 리스크 이런 게 작용하면서 저평가된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우리 주식시장이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근데 요즘 참 이익 공유제에 대한 네네. 논의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거에 뭐 삼성전자도 사실은 뭐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기업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익 공유제는 사실은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예. 과거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예. 이익 공유제라는 말이 나왔죠. 예.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양극화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예.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였죠. 네. 그래서 뭐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뭐 무역 이익이니 뭐 무슨 뭐 협력업체 이익 공유제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어떤 문제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기업이나 뭐 이런 그 부자들이나 이런 그 특정 계층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뭐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네.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봐요. 하지만 예. 기업의 이익을 지나치게 공유라는 차원에서 배분적 정의만 하면 네.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그 동기부여가 상실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잘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삼성전자 그럼 뭐 총수 없이 이제 뭐 사장들 체제로 이제 운영되게 됐는데 네. 경영에 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잘 삼성은 뭐 되겠습니까? 그동안에도 그 시스템 경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 계열사별로 무리 없이 경영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 집단의 총수들을 보면 예. 크게 이제 그 뭐 인사라든가 재무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최종 결정하는 위치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공백에 따른 뭐 그런 데 대한 차질이 좀 네. 우려되긴 합니다만은 뭐 문제 없이 잘 해결해야 되겠죠. 예. 자, 벌써 그 국민청원 뭐 사면 요구가 올라와 있어요. 이 부장에 대해서. 네네.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뭐 이제 어제 확정이 돼서 예. 사면을 하게 되면 그것이 또 부정적인 여론이 예.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예. 예. 그것이 자칫 잘못됐을 경우에 뭐 그건 뭐 집행유예나 다른 바 없잖아요. 예. 금방 또 사면을 그렇죠. 하면. 예.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2년 반을 받았는데 지난번 1년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형량의 절반을 넘잖아요. 예. 그때 그렇죠. 가서 아마 올 하반기쯤에 네. 아마 8.15라든가 이런 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였습니다.